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삼상전력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전력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전류 가지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등가 변환이에요. 근데 이 등가 변환에 대해서 뭘 가지고 등가 변환을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 델타 결선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Y 결선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운 이 결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하면 Y 결선을 써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하면 델타 결선을 써야 되는데, 이 쓰다가 이 결선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좀 배워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 토대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를 A라고 보면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신다면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델타 회로라고 보고요, 안쪽에 우리가 Y자로 퍼져 있는 건 Y 결선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먼저 델타 결선을 사용을 하다가 Y 결선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얘도 원래 사실상 유도식이 다 존재를 합니다. 유도식을 다 존재하는데, 유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이 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험장 가게 되면 이 그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자들을 다 바꿔놔요. 그럼 바꾸는 것도 달아서 여러분들이 또 유도를 또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토대로 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결선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요령을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령. 그러면 자, 이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ZAB랑 ZBC랑 ZC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ZA 또는 ZB, ZC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ZA를 바꾼다 또는 ZB로 바꾸고 ZC를 바꾼다 하게 되면, 자, 얘네들은 항상 이 값이 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수로. 그럼 이 분모 값에다 뭘 넣을 거냐면,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원래 델타 결선에 대한 이 값들을 A, B, B, C, CA를 밑에다는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해준 값, 그럼 여기도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죠. ZBC, 여기는 ZC, 여기는 ZAB, 여기는 ZBC, ZC. 자, 이렇게 우리가 공통으로 분모에 대한 똑같은 값을 다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분자값만 달라질 거는, 이 분자는 어떻게 해주냐. 자, 이 그림을 보신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ZA의 이 값에서 얘를 감싸고 있는 이 두 편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둘이 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ZAB랑 ZCA가 감싸고 있으니까 얘들을 곱해줘라. 다시 쓰면 여기는 ZAB 곱하기 ZCA를 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ZB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ZB를 감싸고 있는 두 편, 얘하고 얘죠. 얘들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라서, 곱해준다면 ZAB랑 ZBC랑 곱을 해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ZC를 구하겠다는 얘기도 얘를 감싸는 이 두 변에 대해서 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ZBC 그리고 ZC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는 우리가 델타 결선을 Y 결선을 바꿔주는 우리가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집에 가갖고 이걸 외우는데 ZAB 플러스 ZBC 플러스 ZCA 분의 ZAB 곱하기 ZCA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분모 값은 다 똑같은 거 다 더해주고, 델타 값을 다 더해준 값의 분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ZA에 대해서 감싸고 놈들을 곱해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얘를 ZAB를 여기다 놓고 ZBC를 여기다 놓고 ZC를 여기다 놓는다면 값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반대로 Y 결선을 사용하다가
자, 델타 결선으로 바꿉니다 라고 한다면, 자, 내가 원래 이제 ZA, ZB, ZC를 사용하다가 이번엔 ZAB, ZBC, ZC를 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ZAB랑 그리고 ZBC랑 ZC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얘도 똑같이 우리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얘는 이제 분자 값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돌려치기라고 해갖고 ZA랑 ZB랑 곱을 해줘서 ZB랑 ZC랑 또 곱을 하고 ZC랑 ZA랑 곱을 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돌려치기다라고 하는데 한번 쓰게 되면 ZA, ZB 플러스 ZB, ZC 플러스 ZC, ZA를 다 곱한 값.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분모값을 뭘 넣을 거냐? 자, ZAB를 구하는데 얘가 마주보고 있는 Z, 즉 Y측에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구 두고 ZC가 마주보고 있더라. 그래서 ZC를 넣으면 되더라. 여기가 ZC 값이 될 거고요. 이제 ZBC를 구한다면 ZBC가 마구 주는 게 ZA 값이 되겠죠. 그래서 ZA 값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ZC를 구한다는 얘기는 ZC가 또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냐면 ZB를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얘를 값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ZB를 넣겠다 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을 바꾸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요령은 안 바뀌니까 이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편하게 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 보시냐? 자, 책의 1번 밑에 있는 경우와 2번의 밑에 있는 경우를 본다면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가 서로 같은 평형 부하일 때 또는 우리가 Y 결선의 임피던스가 서로 같은 평형 부하일 때라는 이 평형 부하일 때를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평형 부하시 라고 한다면 이때 이 값들은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값들은 얘네들의 AB나 BC나 이 CA 값을 봤을 때 다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해요. 하지만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만약에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로 봐도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처럼 자, ZA라고 되는 이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Y 결선이 있었으니까 얘를 ZY입니다 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얘는 다 어디 있었냐면 얘는 델타 결선이 있었으니까 델타 결선에 대한 이 값들을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얘를 Z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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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델타, 델타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는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3, Z 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위에는 곱하는 거니까 Z 델타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위아래 똑같은 Z 델타가 있으니까 얘 하나 약분을 시켜준다면 이 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네요. ZY라는 거는 3분의 1의 Z 델타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Z 델타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Z 델타라는 거는 3배가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 버리면 얘는 3배의 ZY 값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식을 토대로 봤을 때 얘하고 얘를 봤다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Z 델타가 ZY보다는 더 크다 이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ZY가 3개가 모여야지만 얘가 하나 값이 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일 때? 얘들이 평형 부하일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임피던스의 3분의 1배, 뭐 선전류의 3분의 1배, 소비자의 3분의 1배 또는 3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얘네들은 이 델타와 Y에 대한 이 결선 방법에서 선전류 또는 우리가 이 전력값 또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델타에서 Y로 변환한 이 방법과 Y에서 델타로 변환하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값이 델타에서 Y로 간다는 얘기는 이 값을 우리가 또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내가 여기 Y 값을 간다는 얘기는 Y 나누기 델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델타 값을 간다는 얘기는 델타 나누기 Y 값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 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델타에서 Y로 바꿔줬을 때 또는 Y에서 델타로 바꿔줬을 때 또는 얘네들의 이 B가 무엇입니까? 또는 이 B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는 어차피 여기서 바꿨다는 얘기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Y 결선을 쓰겠다 이런 얘기고 얘는
델타 결선 쓰겠다는 얘기고, 얘도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분수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분자에 있는 이 값이 내가 쓰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쓰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B를 가지고 한다면 선 전류가 됐든 전력값이 됐든 임피던스 값이 됐든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 값에서 지금 델타 결선이 y보다 크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뭘로 생각하냐면 델타 결선을 숫자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 결선 숫자 1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 다시 말하면 얘가 4배짜리가 지금 작아진 1배짜리로 바꿔줬대요. 그럼 몇 분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말하면 3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y 결선을 쓰다가 델타 결선 바꾸게 되면 1이었다가 3으로 바뀐 거니까 커진 거죠. 그래서 얘가 3배짜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1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다시 쓰면은 3배가 된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외우느냐? 그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게 되면 항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때 한 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외우고 싶은 게 요거라면 이걸 외우시는 게 좋고, 이걸 외우고 싶으면 이걸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만, 델타에서 y라는 값이 3분의 1배 또는 y가 델타로 갔을 때 3배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의 최고 방법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얘기예요. 자, 127번. 자, 세 변의 저항이 RA, RB, RC가 다 같은 15옴의 델타, Y 결선 회로가 있다. 자, 이것은 등가인 델타 결선의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몇 옴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RA, RB, RC가 다 뭐라고 하냐면 Y 결선의 어떤 값이었는데 얘네가 델타 결선을 바꾸게 된다면 어떤 값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본다면 지금 뭘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Y 값에서 델타로 바뀌었대요. 그럼 몇 배가 된다고요? 임피던스가 됐든 전력이 됐든 선전류가 됐든 다 뭐다? 3배가 되더라. 그럼 15옴짜리가 몇 배 됐다는 거예요? 3배짜리로. 그러면 다시 쓰면 45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5옴 되는 거 답 4번 찍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8번도 자, 평형 삼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봤어요. 자, y에서 뭘로 간대요? 델타로 간대요. 그러면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 거죠? 몇 배? 3배가 커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3배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답을 골라준다면 답 1번에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29번도 자, 그림 같은 평형 삼상 델타 회로를 등가 Y 결선을 환산을 하게 되면 각상의 임피던스는 몇 옴이 되겠습니까? 단 Z는 12옴입니다 라고 줬어요. 여기 다 12옴이라는 얘기죠. 이 그림 이렇게 삼각형 되는 이 그림들이 여기 12, 여기 12, 여기 12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로 바꾼대요? Y 결선으로 변하게 된다면 지금 뭘로 바꿨다? 얘가 델타에서 지금 Y로 가겠대요. 그럼 몇 배로 줄어든다고요? 3분의 1배로 줄어들더라. 그럼 여기가 10이 갖고 있는 애들이 3배로 줄어들 거니까 다시 쓰면 나눗셈 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얼마? 4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4로 되는 거 답 찍어본다면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0번 보시면 자,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이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Y에서 델타로 간대요. 자, Y에서 델타로 간다. 그러면 1에서 셋째로 3으로 간 거니까 3배로 커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3배짜리 답을 골라준다면 답 3번밖에 없죠. 답 3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바꿨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전동기를 본다면 얘네들이 이게 델타와 Y가 결선되는 방법들이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누굴 사용할까요? 내가 어떤 전동기를 가지고 기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느 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얘 사용하는 게 좋겠죠? Y 델타. 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아예 전동기를 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 Y 결선일 때가 다 뭐로 줄어든대요? 얘가 1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로 쓰겠다는 거는 3분의 1배로 줄어들었으니까 3분의 1배로 쓰겠다는 얘기. 그러면 전동기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에 전류를 주입을 해주면 얘는 처음에 그 전류를 받아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릴 수 있는 어떤 대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주가 흘려버리면 얘가 그 순간적으로 그 대전류 때문에 전동기가 파손될 수 있는 우리가 그 상태까지 오게 되는데
얘를 만약에 내가 Y결선을 연결해서 쓸려준다면 요 전류값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손시키지 않고 이 전류를 흘려줘서 전동기에 가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가동을 시키는데 계속 3분의 1배를 써버린다면 효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다시 뭘로? 3배짜리를 바꾸라고. 그럼 3배짜리를 바꿔갖고 이때 전류값이 됐든 우리가 전류값이 됐든 임피던스 값이 됐든 다 뭘로? 3배짜리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운용 방법을 써야지 얘를 처음에는 델타를 썼다가 Y를 쓴다면 이건 뭐 잘라야죠, 뭐,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Y 델타가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 쓰는 방법도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등가 변화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전력계법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전력계법은 간단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단상 전력계 2대를 가지고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어떤 부하가 걸려 있다고 해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삼상이니까 삼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라고 해봤을 때, 그럼 나는 이 단상 변압기, 단상 우리가 전력기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그림을 주냐면 여기 어떤 코일 값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얘를 병렬로 연결해서 여기 B상에다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단상 전력기 하나. 그 다음 여기도 어떤 코일 값을 이렇게 땡글땡글 말아갖고 여기도 병렬로 땡글땡글 말아갖고 이번엔 여기 C상에 이렇게 해서 전력기 하나. 이렇게 하면 다 삼상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걸려있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이 전력계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 전력계법은 1전력계법, 2전력계법, 3전력계법이 존재해요.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한테 1전력계법과 3전력계법은 나오지 않고요. 2전력계법만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력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전류계 또는 전압계 하는 것처럼 어떤 지시값이 흐른다면 여기에 지시값이 띵 하고 뜨겠다는 얘기죠. 그런 지시값들이 뭐 P1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W1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 발생되는 유효 전력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는 무효 전력을 구하고 또는 피상 전력을 구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유효 전력. 자, 우리 유효 전력은 이렇게 P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유효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시값이 P1이고 얘가 여기 뜨는 지시값이 P2라고 봤을 때 이 P1과 이 P2에 대해서 더한 값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P1과 P2를 우리가 더한 값, 얘를 우리가 와트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럼 무효 전력은 이 무효 전력 우리가 PR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P1과 이 P2의 지시값을 가지고 서로 빼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뭐 쓰냐면 루트 3배를 곱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 공식이 될 거고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P상 전력은 P상 전력 여기다 좀 좁은데 PA는 얘를 써본다면 P1의 지시값 제곱에 플러스 P2의 지시값 마이너스 P1, P2를 곱한 값에 루트 씌우고 여기 앞에 2배짜리 써주면 돼요. 이게 P상 전력의 값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여기 유효 전력 값이 무엇입니까?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제일 간단하죠. 주어진 그 값에 대해서 뭔다 한만 해주시면 이 전력계법을 가지고 우리가 유효 전력을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네 번째라고 적어보고 역률 값을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역률 하게 되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얘는 값을 무엇이냐면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방금 P상 전력하고 유효 전력 써봤죠. 유효 전력은 P1과 P2가 존재한다면 얘들 더한 값이고, 그 밑에는 2배의 P1의 제곱에 플러스 P2의 제곱에 마이너스 P1, P2로 하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두면 되겠죠. 공식 문제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요 네 번째 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산식을 물어봤다면 계산할 수 있겠죠. P1, P2에 대한 지시값을 다 주어진 이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팁이라고 해갖고 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P1의 지시값이 있고 P2의 지시값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 P2의 지시값이 하나가 0이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역률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기다 대입할 때 P1은 P1이고, 그죠? 여기는 P2가 0이라는 얘기니까 0, 0, 0 대입해갖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얘 값이 0.5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역률이 50%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P1의 지시값이 존재하고 P2의 지시값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P2의 지시값이 이 P1에 대해서 2배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때 역률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얘는 0.866. 다시 말하면 86.6%다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자, P1의 지시값이 존재하고 P2의 지시값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 P2의 지시값이 얘에 대해서 3배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역률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0.75 75%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내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 계산을 여기다가 했을 때 여기 출제위원이 이걸 가지고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어떤 P1의 지시값이 300이고 P2의 지시값이 600이라고 했을 때 600을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역률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조금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을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서 300, 600, 300, 600, 300, 600 넣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300, 600과 비교했을 때 이 크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2배가 차이 나더라. 그럼 요거란 얘기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 0.866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31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자, 전력계의 지시값 P1이 450W, P2가 450W였다. 자, 이 부하의 전력, 와트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P1과 P2의 값을 우리가 나란히 주어진 이 상태에서 유효 전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450 더하기 450.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찍으면 900W예요 라고 답 쓰시면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부 전력, 허수부 전력 이렇게 해갖고 또 제곱해서 루트셔서 계산값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32번. 자, 단상 전력계 2대를 사용하여서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자, 두 전력의 지시값이 각각 P1, P2 와트라고 였다. 자, 삼상에 대한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유효 전력 물어봤으니까 P1과 P2의 지시값이 있다면 얘들이 그냥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더한 값 그냥 쓰시면 답을 4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도. 자, 그 다음에 V결선 보도록 하죠. 자, 이 V결선을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결선 방법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면, 자, 앞에서 배운 이런 결선 방법이 있었어요. 자, 요게 이렇게 결선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Y결선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Y결선에 대한 우리가 최대 장점이 뭐예요? 장점. 얘를 중선점을 따갖고 접지를 시킨 다음에, 그죠? 얘를 한 선을 더 따갖고 3상 4선식을 쓰겠다 이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접지했으니까 접지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Y결선에서 최대 장점은 뭐다? 3상 4선식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3상 4선식을 본다면 배점을 봤을 때 이 선이 네 가닥이라는 얘기냐, 그죠? 여기 R, S, T, 여기 중선선 N 값으로. 그러면 여기 선과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설비 시간에 배우셨을 때 여기 전력이 뭐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380V 대 220V 이렇게 뜬다고 한다면 여기가 선, 여기가 상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여기 선이 뭐예요? R과 S 요 사이에서, 즉 여기 선과 선과 사이에서는 380V.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하면 여기 준선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하고 연결하면 뭐다? 상이라는 얘기니까 상에 대해서 뭘 쓰고 있다? 220V 쓸 수 있다라는, 우리가 전압을 골라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통신장애를 유도를 일으킬 수 있는 3고접화 성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또 존재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V결선을 하는데 이 Y결선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좀 아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세모 모양 되는 거. 그럼 이 세모 모양 되는 이거 우리가 델타 결선을 했었어요. 그럼 이 델타 결선은 다행인 게 뭐냐면 얘는 계속 순환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만들어진 이 전압이 이렇게 전류가 빙글빙글 돌아서 이쪽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본다면 얘에 대한 이 최대 장점이 뭐냐? 여기가 순환식이다 보니까
자, Y결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고조파에 대한 통신장애 유도를 일으키는 이 나쁜 고조파가 여기서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근데 최대 장점은 뭐냐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V결선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만약에 여기에 변압기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운이 나빠갖고 얘가 하나 망가졌어요. 망가진다면 이 Y결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성을 걸 수가 없겠죠. 얘가 하나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얘를 본다면 얘가 이쪽 한쪽이 하나 망가진다 하더라도 얘를 떼어버리면, 이렇게 떼어버리면 우리 여기서 만들어낸 전류와 전압값들이 순환식이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모양이 뭘 닮았다? V 모양 닮아서 V결선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 V결선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V결선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델타 결선을 이용하여 사용하던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뭐다? V결선을 이용하여 삼상을 운전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V결선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델타 결선을 운전해서 삼상을 걸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변압기 한 대가 망가지게 된다면 그대로 뭐다? V결선인 걸 통해서 삼상을 그대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V결선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V결선을 가지고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 대만 보자. 그리고 얘네가 다 단상. 그리고 얘 용량들이 100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얘네들 세 개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델타 결선을 운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델타 결선을 운전했을 때 이때 얘네들의 이 총 출력값은 얼마? P는 용량이 3개니까 3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량이 얼마? 얘는 총 300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버려서 여기를 이제 연결을 못하고 이렇게 두 대만 가지고 우리가 V결선을 연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V결선을 연결하게 되면 얘도 삼성을 운전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V결선이 돼버리면 얘에 대한 용량은 200을 쓰겠다 이 얘기죠. 근데 삼성을 우리가 운전한다는 얘기는 두 대를 가지고 얘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쓰겠다 이 얘기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200에 대한 용량을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더 줄어든 값을 쓰겠다 얘기해서 약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쓰더라면 173이라는 용량을 우리가 쓰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수식화 시켜보니까 얘는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이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루트 3배를 해준 값이 얘 V결선의 출력값이 나오더라 이 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이 V결선 시의 출력이에요. 출력. 자, 그럼 출력을 가지고 우리가 P, V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가지고 루트 3에 대해서 P 또는 얘는 루트 3에 대해서 K라는 표현법을 써요. PK 요거 가지고 본다면 같은 의미입니다. 얘나 같은 뜻은 뭐냐면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을 뜻하고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내가 삼상 결선을 해서 내가 델타 결선을 운전을 하고 있다가 얘네가 뭐 어느 용량에 대한 곱하기 3 해갖고 이렇게 용량을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갑자기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내가 V결선을 쓴다면 이 V결선 시에 대한 출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거기 문제 예시에서 한 대 변압기 용량을 줬다 얘기죠. 그게 몇 배? 루트 3배만 해주면 이 V결선 시 출력값을 구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루트 3 요거 그 배수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V결선 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아마 정리를 한 게, 책에는, 요게 뭐야? 고장비인가? 고장비를 해놨네요. 그럼 고장비부터 보도록 하죠. 이 고장비라는 것이 같은 말로 뭐냐면, 출력비예요, 출력비.
자, 이 고장비 또는 이 출력비에 대한 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자, 고장비라고 한다면 같은 얘기입니다. 출력비하고. 자, 그럼 우리가 원래 몇 상을 사용했었어요? 3상을 이용해서 델타 결선 이 상상을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 값을 어떻게 쓰겠다고 지금 두 대를 이용하여서 지금 여기 PV라는 요 방법대로 쓰겠다 얘기죠. 얘네들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고장비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장 전에 이 출력과 고장 후에 이 출력을 비교한 값, 이걸 우리가 출력비예요. 그래서 고장 전에는 우리가 P라고 해서 델타 값을 썼다는 얘기고 지금은 P, V라고 해갖고 V 결선 쓰고 있다 얘기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봤을 때 얘는 세 대를 다 운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간편하게 3배의 P 값입니다라고 써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는 몇 대 이용한다고요? 한 대의 변압기 용량에서 몇 배? 루트 3배만큼 쓴다 했으니까 루트 3배의 P가라고 쓴다면 되겠죠? 그럼 P는 똑같은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을 뜻하고 있으니까 얘들을 약분돼 버린다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얘를 계산식 눌러봤을 때 0.577 다시 말하면 57.7%를 우리가 이 부분을 고장비입니다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률 물어보자. 이용률. 세 번째. 자, 이용률이란 뭐냐면,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두 대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200을 쓰면 좋겠지만, 얘는 우리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얼마큼 쓴다고요?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의 루트 3배만큼 쓴다 얘기죠? 얘네들의 그 비를 말하는 게 이용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률 하게 되면, 얘는 원래 우리가 원했던 두 대의 가지고 용량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해보니까 루트 3배의 한 대 변압기 용량의 출력값이 나오더라. 그럼 똑같은 출력값을 우리가 PP 가지고서 얘들을 약분시켜 본다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빵 눌러보면 얘는 0.866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86.6% 비율로 우리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 결선시에 대한 이용률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고장비 하게 되면 이 값이고 그래서 이 57.7%와 86% 요거 숫자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험장 가게 되면 요거 86%이 숫자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그죠? 모르면 얘 찍어요. 알겠죠? 다른 거 막 0.97 막 돼 있고 0.333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돼 있으면 그런 거 찍지 마시고 그래도 제일 눈에 흔한 거 얘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 몰랐을 때 고장비가 하고 이용률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책에서 이용률을 물어봤다 한다면 얘 그냥 때려 맞추면 된다는 얘기고 고장비 물어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 찍으라는 얘기예요. 얘를 외웠다면 그냥 찍고요. 알겠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 그럼 같이 나오죠.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V결선 같은 경우는 고장 시에만 지금 쓴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고장 시에만 쓰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보셨을 때 어떤 고압 수용가나 우리가 본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변압기 세대를 운용을 하는데 고장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예비로 하나 단산 변압기를 한 대 더 누는 곳도 있어요. 용량 100짜리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력 피크 시간 되면은 항상 점심시간 때죠. 이때 전력 사용량이 제일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오히려 총 세대를 우리가 델타 결선을 이용해 갖고 300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 피크 시간대 되면은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전력 피크 이 값이 용량이 한 330까지 쓴대요. 그러면은 300까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얘가 330 쓴다고 했을 때는 지금 부하가 300이 모자른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상태 나겠죠? 공부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표현할 때 원래는 얘가 예비가 없다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변압기를 다 증설시켜야겠죠? 증설시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예비를 하나 둬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두 대를 가지고 V 결선을 연결하고 얘 두 대를 가지고 V 결선에서 3상을 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본다면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비를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 100이니까 173이 나올 거고, 그죠? 얘도 173이 나올 거니까 얘네들을 합한다면 얘가 약 350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350이 나왔다면 330 피크 시간일 때 우리가 분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고장 날 때만 쓰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33번 요거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출력 P가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산 변압기에 대한 전원 2대를 V결선한 때에 자, 삼상에 대한 이 출력 KVA는 무엇입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V결선 했을 때 삼상 출력 물어봤으니까 한 대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몇 배 한다? 루트 3배만큼 해주더라. 그래서 답을 골라준다면 답 루트 3 되는 거 2번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4번 V결선 시 변압기에 대한 이용률이 무엇입니까? 이용률 물어봤으니까 86.6% 답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3번 찍으시면 되겠고 135번 자, 델타 결선된 세대의 변압기로 공급되는 전력에서 자, 한 대를 없애고 V결선을 바꾸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출력은 몇 %로 감소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출력은 몇 % 감소됩니까? 그 퍼센트 물었다는 얘기는 이 출력비를 물었다는 얘기죠. 출력비 몇 %라고요? 57.7%라고. 그래서 답을 찍어준다면 2번 바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136번. 자, 100kV 암페의 단산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이 출력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자, V결선 시 출력 물었으니까 얘가 지금 주어진 게 100kV 암페어. 요거 한 대 변압기 용량이라는 얘기죠. 여기 대해서 몇 배? 루트 3배만큼. 그러면 답을 173kV 암페어라고 쓰든가 아니면 그냥 둘이 곱해져 있는 거 답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골라본다면 답 3번에 173.2라고 되는 거 답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137번도 같은 얘기죠 뭐. 용량이 250kV 암페어인 단산 변압기 3대를 델타 결선 운전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V 결선을 운전하는 경우에 이때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세요. 그럼 출력 물어봤으니까 얘가 주어진 그 한 대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루트 3배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50kV 암페어에 대해서 루트 3배만큼 해주면 얘는 V 결선 시의 출력 값이 나오더라. 곱셈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셈 해보면 답 3번 찍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V결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비정연파에 대해서 바로 보도록 하죠.